당신의 회사는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식구, 가족 같은 직원, 회사의 미래. 듣기에는 참 달콤하고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서 실적이 떨어지면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을 빼라고 압박하고, 식구라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내 밥그릇부터 걷어찹니다. 밤새워 야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회사를 위해 내 청춘을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건 쥐꼬리만한 월급 인상과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라는 비아냥뿐이라면, 당신은 지금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회사의 파트너인가? 아니면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인가? 만약 후자라면, 생각이 0.1초라도 스쳤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충성심이라는 낡은 단어를 뇌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26년, 충성은 미덕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도 월급 주는 고마운 곳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성공한다는 데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프로의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인생을 동일시하는 무라일체의 착각입니다. 오늘 저는 회사가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고용관계의 심리학적 진실과 조직 안에서 나를 잃지 않고 영리하게 살아남는 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없다. 심리적 계약 위반의 뇌과학. 첫 번째 팩트는 조직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심리적 계약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는 종이에 적힌 명시적 계약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이것은 법적인 약속이죠. 하지만 우리 뇌 속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바로 심리적 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회사는 나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승진시켜줄 거야. 문제는 회사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남발할 때 발생합니다.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관계죠. 하지만 회사는 본질적으로 이익 집단입니다. 내가 100원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나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곳이죠. 여기서 뇌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가족이라며, 식구라며 왜 나를 평가하고 내치지? 직원이 회사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순간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활동, 즉 평가, 인사이동, 연봉 협상은 직원에게 끔찍한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은 물리적으로 칼에 찔렸을 때와 똑같은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심리적 계약 위반이라고 하죠. 이 배신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폭발시켜 뇌세포를 파괴하고 면역계를 무너뜨려 실제 질병을 유발합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회사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 잘못입니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효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십입니다. 나는 나의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돈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 건조하고 명확한 계약 관계를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회사에서 상처받지 않고 가장 쿨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가장 먼저 번아웃된다. 호혜성의 함정. 두 번째 팩트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밝혀낸 기버와 테이커의 진실입니다. 그는 조직 내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만 하는 기버, 자기 이익만 챙기는 테이커,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매처.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기버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실패하고 가장 꼴찌의 실적을 기록하고 가장 먼저 번아웃되어 퇴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 역시 기버였습니다. 똑같은 기버인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호구가 될까요? 실패한 기버들은 무조건적인 기버였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가며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야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테이커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죠. 테이커들은 이들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뼛속까지 빨아먹습니다. 결국 이 무조건적인 기버들은 에너지가 고갈되어 소진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는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져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반면 성공한 기버들은 이기적인 기버였습니다. 그들은 베풀지만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매처로 돌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나를 이용만 해? 그럼 나도 너 안 도와줘. 국물도 없어. 이것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티포텟 전략입니다. 티포텟,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2026년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려야 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친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일 뿐입니다. 당신의 친절에는 반드시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욕하면서 다니는 뇌의 비밀. 학습된 무기력. 세 번째 팩트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실험입니다. 개를 상자에 넣고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주면 나중에는 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도 개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기 충격을 그냥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라는 패배감이 뇌에 각인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때려치워야지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뇌 상태입니다. 상사의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꽉 막힌 조직 문화라는 전기 충격을 매일 맞다 보니 뇌가 마비되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데 가도 똑같겠지. 경기가 안 좋은데 버티는 게 답이야라며 스스로 감옥문을 잠가버린 것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 즉 기억 중추가 위축되고 새로운 도전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회사형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회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기 충격 상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통제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통제권부터 되찾아야 됩니다. 점심 메뉴를 내가 정하는 것, 퇴근 후 1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마비된 뇌를 다시 깨우는 재활훈련이 됩니다. 자, 이제 회사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1인 기업으로서 회사를 이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고 몸값을 올리는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의 분리수거를 하십시오. 출근할 때 양복 상의에 직장인 자아를 입고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회사에서 겪는 모욕, 실수, 갈등은 그 옷에 묻은 먼지일 뿐 발가벗은 진짜 나에게 묻은 게 아닙니다. 상사가 소리를 지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이쿠, 저 사람 코르티솔 수치가 높네. 근데 내 알 바 아니지. 퇴근할 때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상의를 벗어서 털어버리는 신용을 하십시오. 물리적인 동작이 뇌의 모두 전환을 돕습니다.
회사의 감정을 집까지 끌고 들어오는 건 쓰레기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모든 업무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하십시오.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나중에 이직할 때 쓸 경력 기술서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상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내 몸값 500만 원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회사는 나의 실습장이 되고 회사의 돈은 내 실습비가 됩니다.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내 스펙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윈윈입니다. 셋째, 퇴사 통장을 만드십시오. 당장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장에 내 연봉의 6개월치 생활비가 들어있는 사람과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존엄성 유지비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깡다구가 생기겠죠. 정 안 되면 이거 쓰고 6개월 쉬면서 이직 준비하면 돼라는 믿음이 뇌의 편도체, 즉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당신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시장이다. 심리적 계약 위반에 속지 마라. 냉정한 거래 관계임을 인정할 때 진짜 프로가 된다. 둘째, 착한 기버는 호구다. 이기적인 기버가 되어라. 테이커에게는 매처로 대응하는 것이 정의다. 셋째, 학습된 무기력을 깨부숴라. 감옥문은 열려있다. 아주 작은 통제권부터 회복하여 야생성을 되찾아라.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저서 얼라이언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고 당신도 회사에 평생을 바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동맹관계여야 한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오직 평생 직업만 있을 뿐이죠. 회사에 명함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 석자만으로 세상이 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회사를 철저하게 당신의 성장 도구로 이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회사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이자 당신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되뇌십시오. 저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들른 정거장일 뿐이다. 그 가벼운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놓치기 싫은 인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사냥하러 가는 사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